안녕하세요. 재무제표. 숫자만 보면 머리 아프시죠? 근데 이 숫자들이 사실은 회사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거든요. 오늘은 그 이야기 어떻게 읽어내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우리 회사는 이익도 잘 내고 있는데 주가는 왜 이 모양이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사실 바로 이 지점에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 아주 큰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오해부터 한번 깨부셔 볼까요? 이익만 잘 나면 장땡 아니야?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바로 흑자 도산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장부상으로는 분명 흑자인데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회계상의 이익이랑 주머니에 실제로 들어오는 돈, 즉 현금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익은 의견이고 현금은 현실이다. 그쵸. 당장 직원들 월급 주고 또 미래를 위해서 투자도 해야 되잖아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현금, 즉 회사의 피와 같은 존재인 거죠. 자, 그럼 이 현금 흐름표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딱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바로 영업, 투자, 재무 활동인데요. 이 세 가지가 각각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조합해 보면 마치 건강검진 결과표처럼 회사의 진짜 속사정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실제 사례를 한번 볼게요. SK 하이닉스를 보세요. 아주 이상적입니다. 본업으로 돈을 아주 잘 벌고 플러스, 그 돈으로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마이너스, 남는 돈으로는 빚도 갚아나가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예요.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 아주 위험한 신호를 보내는 회사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사례를 보면 본업에서는 계속 돈이 나가고 있어요. 마이너스. 그런데 투자는 해야겠으니 외부에서 돈을 빌려오는 플러스인 거죠. 이게 바로 투자자가 피해야 할 전형적인 위험 신호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어요. 이런 회사는 장부상 이익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소용없습니다. 현금 없는 성장은 사상 누각일 뿐이니까요. 자, 현금 흐름의 중요성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그럼 두 번째 오해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PER 높은 주식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통념입니다. PER이 높다, 고평가다. 이 공식 과연 항상 맞을까요? 여기 아주 극단적인 예시가 있습니다. 팔란티어라는 회사인데요. PER이 무려 수백 배에 달해요. 아니, 이걸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시장이 단체로 미친 걸까요? 아니면 시장은 우리가 못 보는 어마어마한 미래 가치를 보고 있는 걸까요? 정답은 주식시장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본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버는 돈이 적어서 PER이 높아 보일 순 있어도 앞으로 벌어들일 돈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시장이 믿는다면? 그럼 지금의 높은 가격도 충분히 설명이 되는 거죠. 팔란티어의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이 높은 몸값을 받쳐주는 세 가지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프트웨어 기업 특유의 엄청난 수익성이에요. 거의 80%에 육박하는 마진율을 자랑하죠. 둘째, AI 시대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앞으로의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기대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데요. 빚이 거의 없는 아주 탄탄한 재무 상태를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오해입니다. 이건 좀 더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어요. 재무제표 그거 다 과거 얘긴데 주가는 미래를 보고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거 봐서 뭐해? 이런 주장 들어보셨죠? 네, 맞는 말입니다. 재무제표는 본질적으로 후행지표가 맞아요. 과거의 결과물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쓸모없다는 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과거 데이터가 미래를 위한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가 되어주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과거의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벌어왔는지 그 흐름을 알아야 앞으로를 예측할 기초가 생기겠죠? 또 부채가 갑자기 늘거나 현금 흐름이 나빠지는 걸 보면 아, 이 주식은 위험하구나 하고 미리 피할 수 있는 경고등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영진이 과연 일을 잘하는 사람들인지 우리 주주들을 위해 애쓰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성적표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세 가지 큰 오해를 풀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여러분이 실제 투자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최종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보죠.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 지표, PER, PBR, ROE입니다. PER은 현재 이익 대비 주가가 싼지 비싼지, PBR은 회사의 자산 가치 대비 주가 수준을, 그리고 ROE는 회사가 주주돈으로 얼마나 장사를 잘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 숫자들만 딸랑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들이랑 비교하면서 봐야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제표라는 숫자 너머를 봐야 합니다. 아무리 숫자가 좋아도 경영진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거나 대주주가 자기 이속만 챙긴다면 소용없겠죠? 또 회사가 속한 산업 자체가 저물고 있거나 단 한두 개 고객사에 목숨을 걸고 있는 구조라면 이것도 엄청난 리스크입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결국 재무제표는요, 그 기업이 써내려가는 한편의 서사시와 같아요. 단순히 이익이 얼마다 이걸 보는 게 아니라 현금은 잘 도는지, 미래를 위한 성장은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위험을 안고 있는지, 이 모든 요소들이 얽힌 이야기를 읽어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투자한 그 기업의 숫자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나요?